그래서 이제 좌식 생활이 이렇게 얼마나 해롭냐면 처음에는 다리부터 약해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리가 서서 걸어다니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더 튼튼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만성질환 꼭 암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겪는 분들 환자분들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다 다리가 더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게 오래되죠, 오래. 이렇게 이제 몸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10년 동안 좌식 생활을 해가지고 다리 약해져서 이런 분이 만약에 이게 좋아지려면 다시 이렇게 좋아지려면 또 한 10년 동안 해야겠죠. 1대1로 딱 떨어진다면. 근데 인체는 정말 지혜로운 게 조금만 정상 이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면 금방 다시 이게 바뀝니다. 금방. 언제나 그러니까 인체는 정말 빨리빨리 좋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몸을 쓰는 주인이 잘 모르고 계속 앉아서 살면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이걸 잊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수련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부터 약해지고 뭐 칼로리 소모도 줄어들죠.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 칼로리 소모 줄어들면서 조금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면 이제 고혈당이 더 촉진이 되긴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고 제일 큰 문제는 혈액순환 자체가 느려져 버리는 거. 심박수도 떨어지고 이제 근육이 하는 힘도 줄어들고 하면서 혈액순환 자체가 느려져 버리는 거. 이것 때문에 저체온이 시작이 됩니다. 저체온. 피가 너무 늦게 도니까 그냥 다 식어가는 거예요, 몸이. 그게 저체온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놨죠. 그리고 이 혈액순환만 느려져도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전신에 공급되는 혈액이 다 줄어드니까 혈액이 이제 뭐 산소도 줘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해서 세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그냥 전신이 다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리적으로는 이 조직 하나하나가 약해지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생리적으로 더 큰 문제는 산소가 줄어든다는 거에 있어요. 산소. 이게 산소가 아까 말씀드린 인체가 먹을 걸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키 팩터로 작용을 합니다. 산소가 있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폐로 공급되는 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폐에서 흡수하는 산소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전신 세포로 공급되는 산소 자체가 줄어들어가요. 그것을 저산소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다 뿌리가 여기서 하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부터. 근데 워낙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 버리니까 지금 이제 의학계에서도 아직도 이걸 종을 잡지 못하고 있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아지는데 지금 대사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가 줄어드니까 세포에서는 영양분이 있어도 탄단지 같은 영양분이 있어도 산소가 있어야 그걸 영양분으로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산소가 없으니까 영양분을 쌓아놔 봤자 그 영양분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내 세포 내에 포도당이 들어와 있는데 산소가 없어. 그러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포도당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영양분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은 밥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 최종 당화산물 같은 거, 엄청 몸에 안 좋은 막 염증 지수 증가하고 5만 가지가 생기는데 그렇게 이제 세포에서 산소가 없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영양분 안 받겠다. 영양분을 받아봤자 쓰레기가 되어버리니까 영양분 안 받겠다 하고 문 닫아버리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거죠.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가설만 주장을 하는데 좌식생활 하나 가지고 충분히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소도 부족해지고 고열 혈당은 남아돈 영양분 늘어나면서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겨버리면 이제부터는 모든 질환이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든 만성 대사 질환이 다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복잡한 대사 질환이 생겨난다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다? 그냥 뿌리를 끊으면 된다. 다리 운동 해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져 갑니다. 조금씩. 괜히 막 이걸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고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면 막 복잡해지는데 근본 원인을 돌이켜 볼수록 문제가 쉬워지죠.
그리고 이제 세계의 석학들, 의사나 한의사 말고 세계의 석학들, 양심적인 석학들은 만성질환을 이렇게 증상 하나하나로 집착해서 치료를 해봤자 효과적이지 않다. 잘못하면 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저체온, 고혈당, 저산소 이게 특징이니까 이걸 좀 잘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십 년 전부터. 그런데 마땅한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냥 말만 하고 있는 셈이 돼버리죠. 그나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저체온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고주파 치료, 그리고 저산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고압산소 이런 요법들인데, 이 뿌리 자체가 이제 하지운동 감소부터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가설은 기공수련 같은 걸 함께 하시는 게 가장 더 효과적이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죠. 그리고 흔히 이제 자연의학자분들 얘기 들으신 분 중에 음식이 막 중요하다, 채소 많이 먹는 게 엄청 중요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반증을 하나 들어놨는데, 마사이족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이제 소수민족인데 이 부족이 부족 전체의 성인병이 거의 없어요. 무슨 뭐 채식 강조하는 니시오법이나 거순요법에서 만성 환자의 뭐 몇십 %가 좋아졌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환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먹느냐? 주식이 우유와 고기예요. 한 90% 정도가 우유, 고기. 물론 이제 돌아다니다가 뭐 식물 먹을 수 있는 걸 좀 뜯어먹고 하긴 하겠지만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유와 고기, 거의 대부분 우유와 고기를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너무나 건강해서 그때 이제 뭐 서양의 의사들이 다 이제 관심을 가졌었죠.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많이 걷거든요. 그래서 마사이족이 이 걸음걸이가 독특한가 보다. 그래서 이걸 또 연구를 해가지고 마사이 워킹이라고 이름 붙여서 무슨 운동화 팔아먹고 마사이 워킹 센터라고 해서 뭐 걸음걸이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데, 한때 이제 이 사람들이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초빙을 해와요. 초빙을 해와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건강하냐 그 비밀을 밝히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기자회견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걷는다. 그 얘기를 기자회견 때마다 하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서 이 신문에 내는 이 기자는 그건 딱 빼고 뭐 걸을 때 각도가 몇 도고 뭐 이걸 뭐 엄지부터 땅에 댄다는 둥, 신발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던 이런 것만 기사화 해버리는데,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꼭 그 말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걷는다. 그래서 뭐다? 하루 종일 걷는다. 대략 한 3만 보에서 5만 번 정도를 매일 걸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사, 운동, 수면, 마음 4가지 변수 중에 제1변수, 운동 변수를 그냥 충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활에서. 그러니까 채소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어도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1변수를 확실히 잡는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하도 그 니시요법, 거순요법 빠져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식이요법은 이제 보조인데 그게 제1변수처럼 생각되면 아주 어려워져요. 치료가. 마사이족뿐만이 아니고 뭐 이누이트족, 에스키모 이런 지구의 원시 부족들을 다 이런 패턴을 취하고 있어요. 먹는 건 이상하게 먹는데 다 건강해.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족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명이 딱 전파되면 앉아서 생활해버리면 앉아서 컴퓨터하고 막 이런 시간이 늘어나면 다 또 병들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반증 예를 볼 수 있다는 거.